지구를 뒤덮은 바다와 대양. 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수께끼로 가득 찬 세계입니다. 광대한 바다의 바닥은 현재에 와서도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영역이며 인간에게 항상 뜻밖의 발견을 던져줍니다. 오늘의 토픽에서는 그러한 수중에서의 놀라운 발견에 대해 소개합니다. 꿈틀거리는 대해와 조용한 호수면 아래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흥미가 생기신다면 물속 세계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저 동굴, 멕시코. 바다에 접한 나라의 민족에게는 흔히 뱃사람이나 어부가 바다 밑까지 이르니 그곳에 사람들이 사는 왕국이 있었다 같은 전설이 존재합니다. 발견한 주인공은 그곳에서 수많은 보물을 보게 되고 물에서 온 손님과 결혼하길 원하는 공주님을 만나기도 하죠. 동화책에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2018년 멕시코 킨타나로 주의 바다에 잠수하고 있던 그란 아쿠이페로 마야 프로젝트의 탐험가들은 이 동화의 등장인물이 된 기분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바라본 시선 끝에 지구상 최대 규모로 여겨지는 미지의 해저 동굴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길이는 무려 347km, 어떠한 대도시도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아쉽게도 물속에서 사는 공주는 없었지만 보물들은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동굴이 수몰된 것은 지질학적으로는 꽤 최근으로 수백 년 전 혹은 수천 년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과학자들은 이 복잡하게 얽힌 해저 터널 속에서 고대 마야 문명이나 그 이전 문화와 관련된 방대한 양의 고고학적 유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중묘, 스웨덴. 2018년에는 또 한 건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의 연구자들에 의해 고대 유럽 고고학상 굉장히 특이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카날 요르덴과 인접한 깊은 호주 바닥에서 수많은 두개골이 발견된 것입니다. 아마도 묘지였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두개골 중 몇 개에는 말뚝에 박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발견 당시엔 굉장히 섬뜩한 광경이지 않았을까요? 상상하니 소름이 돋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 발견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시대와 장소의 조합입니다. 발견된 두개골은 지금으로부터 8천여 년 전 중석기 시대 유럽의 광활한 대지에서 살았던 수렵 채집 민족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만 당시 이 기묘한 묘지가 발견된 장소에는 이미 호수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물속에 인간의 시신이 들어있었다면 모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도 많은 민족들이 물속에서 장사를 지내는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뚝 박힌 두개골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체 어떻게 호수 바닥에 안치했을까요? 스쿠버 다이빙 도구라도 가져와서 말뚝을 박은 걸까요? 혹은 어쩌면 석기시대 사람들이 잠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티티카카오의 보물, 볼리비아, 페루. 볼리비아와 페루에 걸쳐 있는 티티카카 호수.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관광지이자 수상교통의 요충지인 곳으로 뿐만 아니라 수중 고고학적으로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2000년에는 이탈리아 연구자가 호수 바닥에서 거대한 벽과 포장된 길, 거대한 조각상이 있는 수몰 도시를 통째로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1500년보다도 더 이전의 유적으로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에 오기도 훨씬 전에 번성했다가 소멸한 문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현지인에 의하면 이 도시에 대한 전설은 옛날부터 존재했고 전설에서 이 도시는 워나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옛 이야기가 단순한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였다는 것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후에도 연구자들은 그곳에서 멋진 보물을 차례차례 발견했습니다. 티티카카 호수는 티아우아나코나 그 후계자인 잉카 등 남미 고대 문명에 있어서도 중요한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호숫가에서 의식을 치렀고 그 맑은 물에 곡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올로우스, 그리스. 수몰된 도시는 크레타 섬의 앞바다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올로우스라 불리던 도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설이나 오래된 연대기로만 알려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올로우스에서는 브리토 마트리스라는 여신 신앙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다른 그리스인들은 그녀를 아르테미스에서 시중드는 정령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반면 올로우스 사람들은 다른 크레타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를 뱃사람이나 어부, 사냥꾼들의 강력한 수호신으로 믿었습니다. 올로우스에 있는 신전 중 하나에는 브리토 마르티스 목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상은 크레타 섬의 유명한 미궁을 만든 다이달로스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과학자들은 올로우스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었지만 마을이 있었던 해저를 깊게 조사한 결과 발견된 것은 예상을 웃도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수많은 고대 도시 중 하나가 아니라 장엄한 신전과 궁궐을 가진 꽤 큰 문화의 중심지였던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2세기의 지각 변동에 의해 수몰되어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물에 잠긴 구시가와 가까운 곳에 새로 건설한 마을 역시 올로우스라고 불렸지만 과거의 위대한 영광을 되찾지는 못했답니다. 사노의 숲, 이탈리아. 사람의 힘이 빚어낸 기적을 조금 벗어나서 이제는 자연의 경이로움에 눈을 돌릴 시간입니다. 2018년 여름, 과학자들은 시칠리아 섬 옆에 떠있는 에올리에 제도 근처에서 넓게 펼쳐진 산호숲을 발견했습니다. 깊이 1km가 넘는 심해에 거대한 숲이 놓여 있었던 것인데요. 햇빛이 비치지 않는 산호숲에서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방대한 종류의 군체 생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연구할 재료들이 눈앞에 있으니 해양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가 아니었을까요? 이 발견에서 놀라운 점은 거대한 산호 왕국이 존재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미 충분한 조사를 마친 해역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시칠리아 섬 앞바다에는 많은 수의 배들이 드나들고 있으며 심해를 조사하는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잠수부들도 수시로 바다 밑을 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바다 밑바닥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적은지, 이미 다 연구된 곳이라도 아직 새로운 것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무기의 무덤, 추크제도. 현지인들 사이에선 트럭제도라고도 불리는 추크제도. 태평양에 위치해 있으며 그보다 더 큰 군도인 캐롤라인 제도의 일부입니다. 현재는 독립국가 미크로네시아 연방에 속해 있지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대도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추크제도에는 이 지역 최대의 일본 해군기지가 놓였습니다. 일본군이 바로 이곳을 거점으로 해상전쟁을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지는 연합군에게 우선적인 공격 목표였습니다. 1944년 2월 17일 미군은 헤일스톤 작전으로 알려진 공습을 가하며 기지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군수품이 탑재된 선박을 포함해 수많은 일본선이 침몰했습니다. 이후 추크제도 연안의 해전은 세계 최대 규모의 병기 무덤이 되었습니다. 다이버나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 매니아들이 전기 화객선 헤이안마루나 해상의 요새 후지카와마루 등 거대한 일본배의 잔해를 보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침몰선의 갑판에는 거의 당치 상태로 남아있는 어뢰와 항공기, 기타 각종 기계류들이 함께 누워 있습니다. 앙증맞은 트럭도 그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이 추크제도는 외부에서 온 방문자에게 친절한 곳은 아닌데요. 앞바다에는 상어가 그득하고 미크로네시아는 그다지 부유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 인프라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종종 관광객이 실종됐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잠수부라면 적어도 죽기 전에 한 번은 봐야 한다며 아직까지 이곳을 찾아오고 있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평가는 저희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 호기심이 넘쳐나는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